지금부터 경찰대학 시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 금융범죄분석센터 두 나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자금세탁 금융사기 방지 학술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직의 분산 금융범죄 수사 역량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형중 교수님의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런 행사를 처음으로 이곳에서 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해주신 경찰대학장님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행사를 후원해주신 우리 업비트에게도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업비트가 여러 이슈로 언론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중한 행사를 지원을 해주셨고, 또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 옆에 전광판이 설치가 돼 있는데 자금 세탁 방지 사기 방지 학술 컨퍼런스 이렇게 돼 있어서 이왕이면 앞에 제1회를 붙여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연속성 있는 이런 행사가 되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집을 보니까 자료집도 아주 잘 정리가 돼 있고 내용도 아주 충실하게 돼 있어서 이거 가지고 가서 나도 좀 참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제가 한번 발표 자료를 쭉 스캔을 해보니까 75쪽에 이병비 국가수사본부 사이버 범죄 수사과장님의 발표가 있는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 다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이 굉장히 좋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분산금융 범죄 수사 역량 강화 방안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최근에 어느 방송인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TVN인지 JTBC인지 거기에 보니까 악의 마음을 읽는 자라는 그 드라마가 나와서 그 프로파일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경찰 조직 내에서 프로파일러가 정착이 될 때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그 프로파일러들의 그 공헌으로 중대 범죄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언젠가는 이 악의 마음을 읽는 자 같은 그 드라마가 또 만들어져 가지고 이 크립토 범죄에서 사람들에게 경찰들의 그 노고를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범죄 수사에서 법의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이제 프로파일러 이야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태원 살인 사건을 해결했던 그 검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현장에서 증거 보존이 거의 안 돼 있었고,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거기 혈흔이나 이런 거 다 지우고 영업을 바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현장 보존도 안 돼 있었지만 법의학이나 이런 것과도 충분히 소통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잘못된 그 판단을 내리고, 그래서 범인들이 한 명은 형을 살고 미국으로 가고 이런 일이 있다가 재심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때도 역시 법의학, 그러니까 같은 우리가 자료를 놓고 보더라도 해석에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파일링도 중요하고 디지털 포렌식도 중요한데, 이것도 사실 디지털 포렌식도 역사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크립토 포렌식도 있고 이미지 비디오 포렌식도 있고, 이미지 비디오 포렌식과 관련해서는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방송사로부터 의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한테 의뢰가 온 게 뭐냐면, 그 전문가들이 이 영상은 변조가 돼 있다, 그런데 교수님의 의견도 듣고 싶다, 이래가지고 저한테 의뢰가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제 나름대로 3D 도구도 이용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얘는 영상이 변조가 안 됐다. 그런데 내 말을 여러분이 믿을 수가 없으면 내가 만들어 놓은 3D 툴을 가지고 가서 당신 내가 얘를 해봐라, 방송사는 나보다 3D를 더 잘 알지 않느냐 해가지고 가서 자기네들이 해보면 제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송사의 오보도 많이 막아주고, 그 대신에 제 인터뷰 떠갔는데 자기네가 먼저 만들어놨던 시나리오대로 인터뷰가 안 나가고 이상하게 나가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어떤 분들이 이쪽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느냐 하고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법의학과 관련돼서는 고려대학교의 문국진 교수가 1976년에 고려대학교 의대 법의학 교실을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제 열고 국과수와도 이제 많이 그 협력을 하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의 이상진 교수 연구실이 이제 2003년부터 디지털 포렌식 랩을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도 밀접한 그 연관을 맺고 디지털 포렌식 교육을 해오고 있는데, 이 디지털 포렌식 교육은 고대에서도 하고 연대에서도 이제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포렌식도 언젠가는 이쪽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텐데, 그때는 누가 이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것은 뭐 미래 일이니까 지금 알 수가 없는 일이고 누군가는 이 일을 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파일러는 누가 이러냐 해가지고 보니까 뭐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아요. 어찌됐든지 이런 연구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되고, 크립토 포렌식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이쪽은 어느 정도로나 진전이 있는가 하고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책들이 이미 나와 있고 수사 실무에 많이 참조가 되고 있습니다. 크립토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크립토를 이용하게 되면 범인을 잡기가 어렵고, 그래서 자금 세탁이라든지 마약, 거래 이런 데 많이 이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2013년 그때까지 이제 적용이 됐던 거고,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을 해서 크립토도 안전하지 않다 하는 그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영향력을 발휘해 가지고 트래블룰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게 없을 적에도 코인 범죄자들 많이 잡았습니다. 특히 뭐 로스 울브리트 같은 사람도 잡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점점 이제 더 어려워지는데, 작년에 이제 중요한 범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텍사스에 있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회사에 그 랜섬웨어 공격이 있어가지고 그때 정말 미국이 굉장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뭐 파이프라인이 다 서고 주유소 멈추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대략 4월 29일 날 범인들이 네트워크를 탈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5월 6일 날 약 100기가 이상의 데이터를 탈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을 보내라 이렇게 했더니 이 회사에서 5월 7일 날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그걸 보냈는데, 그랬더니 거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사서 어떤 주소로 보내고 또 다른 주소로 보내고 또 다른 주소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코인을 두 개로 쪼개서 이게 이제 다른 경로로 해가지고 돌아가다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지갑 주소로 들어갔는데, 그게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이미 FBI가 다 거래소들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63.69 BTC는 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107.8 BTC가 이제 있는 지갑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서는 그 비트코인이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원래 약 75 비트코인 정도를 보냈는데 63.69 BTC는 이제 몰수가 됐고, 11.24 BTC가 있는 작은 덩어리가 이제 그 왼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63.69 BTC를 몰수하면서 이제 일단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11.24 BTC가 들어간 107.8 BTC 큰 덩어리는 저거 영원히 묶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10월 달에 코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022년 1월 14일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이죠. 결국은 러시아 정보기관에서 범인 14명을 잡았다 해가지고 미국에 이제 알려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코인들은 흔적이 남기 때문에 현금보다 훨씬 안전하지 않다. 거기에 뭐 믹서를 쓰고 텀블러를 쓰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마지막 창구는 거래소라서 이게 코인을 가지고 범죄에 쓰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도 준비할 것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논문들도 찾아보시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그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이제 되고 있고요. 이건 최근에 이제 어떤 방송사에서 저한테 이제 의뢰가 온 거예요. 여기 두 개의 이 화면이 있는데 두 개의 화면 중에 하나가 변조가 됐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확보를 했다. 이게 변조가 된 게 맞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변조를 했는지 이유를
정보를 좀 알려달라 해가지고 아마 이거 이제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 이제 나오려고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경이 되는 얘기를 좀 제가 자세히 들었으면 좋을 텐데 방송사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보니 두 개 다 조작이 됐거나 그런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이게 코인마스터라고 하는 이런 회사의 앱을 쓰기 때문에 코인마스터라는 그 앱 다운을 받아서 해보거나 아니면 그 회사에 직접 연락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코인마스터의 앱도 깔아보고 거기 이제 만든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맨 왼쪽에 있는 게 코인마스터의 기본 API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총 자산 뭐 이런 얘기 쓰지를 않아요. 이게 거래소가 아니고 뭐 거래소에 연동돼서 거래소에서 정보를 가져오긴 하지만, 그래서 한국 거래소에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정보를 가져오고 해외에서는 뭐 바이낸스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이 정보만 제공할 뿐인데, 이걸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두 개 다 변조해가지고 어떤 범죄에 쓰이긴 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거기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이 크립토 범죄가 뭐 굉장히 지금 횡행하고 있고, 오늘도 제가 여기 사실은 끝까지 이제 있으면서 모든 발표를 다 듣고 참조를 하려고 그랬는데 KBS에서 그 오늘 그 NFT 사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중간에 가려고 그러는데요. 이쪽에 굉장히 많은 범죄들이 지금 횡행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인어널리시스 같은 그런 툴을 이용해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마지막 장표인데, 어차피 이제 우리는 현금을 쓰는 세상하고는 이제 결별을 하게 됩니다. 현금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미 우리가 신용카드를 많이 쓰고 있으면서 우리는 숫자로만 왔다 갔다 하는 돈을 쓰고 있는 세상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CBDC도 이제 곧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더리움을 쓰면서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돈과 앞으로의 돈은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프로그래머블 하다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돈은 돈인데 돈을 이해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앞으로 태어나는 젊은 세대들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돈이 그렇기 때문에 돈과 함께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 이해가 쉽겠지만 기성세대들은 아니 돈으로 프로그래밍을 해? 그리고 돈에 수많은 그 버그들이 있고 그 버그를 이용해 가지고 익스플로이트하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찰에 수사 의뢰가 왔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도대체 한 번도 보지 못한 돈이고 이게 돌아다니면서 이루어지는 경제 행위가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식견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이쪽도 우리가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FATF에서 AML이나 아니면 테러 자금 조달 금지 이런 그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사전 예방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암호화폐 관련된 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뭐 코인 사기 같은 것은 그 예외를 하더라도요. 디파이도 있고요. NFT도 있고 다오라는 것도 있고요. 주식회사인데 주인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모든 오퍼레이션은 그냥 스마트 컨트롤으로 작동되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한 범죄도 앞으로 굉장히 많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문 인력 교육, 양성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행사가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을 하는 게 딱 이게 필요한 시점에 이런 행사에 그 스타트를 해가지고 이쪽 분야에서 앞으로 계속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논문도 발표하고 또 학회 활동도 하고 이런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또 이 범죄는 국경을 뛰어넘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국제 공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우리가 수사를 하려고 보니까 과거의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과거의 데이터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데이터를 축적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그 제가 보니까 2018년 12월 6일 날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인 마켓캡에 들어가서 이 가격을 보니까
이 가격이 여기 있는 가격이 그 당시 가격의 2배인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이것은 2개 다 조작이 됐다고 이제 제가 그렇게 확신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수사하는데 사건 터지고 나서 그때부터 자료 확보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부터 자료를 모으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뭐 층층시야 여러 경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회나 이런 행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국회의원들부터 시작해서 이런데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행사를 통해서 이쪽 분야에 많은 진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